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K아라포 세대에 이어 K마케이누 세대로 가게 될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 흘러가는 상태를 봤을 때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아라포는 뭔지 아시죠? 아라포가 이제 아라가 이제 영어 어라운드 일본식으로 불러서 아라라 부르고요. 포는 폴틴. 예. 일본식 발음이 혀가 짧잖아. 받침 글자 생략하는 게 많아서 예. 이 포는 폴티. 그러니까 영어로 어라운드 폴티를 일본식으로 보면 아라포가 됩니다. 어라운드가 주변이고 폴티는 40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40 주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 요 사이에 걸터있는 이제 남녀를 통틀어서 이제 아라포 세대를 불러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결혼 못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을 좀 나쁜 표현으로 이 마케이누 세대라고 봅니다. 마케이누 일본말로 싸움의 징계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일본 현지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아라포 마케이누 세대가 일본 현지에도 이제 많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분들 살아가는 게 많이 사는 거지 별로 그렇게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해.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보통 이제 아라포 마케이누는 남자보다는 여자분들 지칭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왜 그러냐면 저분들이 결혼 못했습니다. 왜 결혼 못했냐? 이것저것 남자한테 많이 가졌습니다. 자기들은 뭔가 해놓은 게 없는데 남자한테 뭐 삼구라고 해가지고 높은 키, 높은 연봉, 그리고 높은 학력 이런 것들을 이제 삼고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삼고 중에 하나도 되지 못했어. 그런데 남자한테는 당연히 연봉도 억대 이상. 일본이 그때 이제 잘 나갔을 때 버블 경제 시대는 남자 연봉이 1억 가까이 받았었거든요. 지금은 그만큼 못 받지만. 그래서 연봉 기본 억대 이상. 그러니까 억대라고 하면 1000만 엔 이상. 네, 키도 커야 되고 학력도 좋아야 되고. 근데 본인들은 내세울 게 없어. 그런 식으로 남자한테 이것저것 따지다가 결국엔 결혼 못한 거예요. 결혼 못하게 됐는데 자신들은 정작 뭐 직업적으로 대단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이가 차면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나이 많은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사는 게 이제 힘든 거죠. 그나마 일본은 다행인 게 뭐냐 하면 일본은 이제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일본의 그 마케이누 세대 아버지께서 그 고용보장이 되는 회사를 다녔어요. 그래 정년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연금이 많이 나옵니다. 연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가에서 기생하면서 이 아버지가 나오는 연금을 좀 축내가면서 생활이 가능해요. 연명하듯이. 사실 이것도 인간다운 삶은 아니죠. 부모가 노후 대비하라고 만든 돈을 열심히 해서 만든 그 연금을 자식이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우니 그거 축내고 있잖아. 근데 그것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라포 세대 이제 일본 마케이누 세대 가장 큰 고민은 뭐냐 하면 혹시나 아버지가 병으로 죽게 되면 그럼 저 돈 안 나올 텐데 저 돈 안 나오면 나 어떻게 먹고 살지 그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그 마케이누 세대 여자분들이 생계 곤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이제 동정표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 하면 지금 한국이 똑같이 가고 있어요. 일본이 하는 거를. 일본이 가고 있는 어떤 경제 문화나 어떤 그 경제 변하는 과정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본이 겪었던 아라포 세대, 마케이누 세대가 한국에도 고스란히 온다는 건데 오히려 난 일본이 겪었던 그 데미지보다 훨씬 더 세게 온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의 여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다는 거예요. 답답할 정도로.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 K 마케이누에 진입하는 분들 꽤 많을 거 생각하거든요.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많은데 정작 자기들은 마케이누인지 뭔지도 몰라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아는 이 썰도 여자분들은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자분들이 봐야 돼. 왜 자신들이 여기 해당 사항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는 이제 일본 같은 그런 마케이노 세대분들이 좀 많아지면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우리나라도 여자분들이 나이 먹어서 일할 게 별로 없어요.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사무직과 서비스업 종사하고 있는데 그게 나이 먹어서까지 일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4차 산업 들어와요. 오히려 일본의 버블 경제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4차 산업 들어와서 단순히 일자리는 없어지고요. 거기다 경기도 안 좋아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부모님들도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부모님한테 기대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답이 없어지는 분들 정말 많아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나이가 차신 분은 사실 지금 단계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나마 젊은 분들은 뭐 빨리 결혼하든가 아니면 지금부터 돈을 모으든가 아니면 직업의 전문성을 키우든가 뭐 그렇게라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미 나이가 이제 뭐 40 근처까지 가신 분들, 뭐 결혼 못한 분들은 사실 이제 와가지고 결혼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결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이 먹어서 내가 뭔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직업의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산이라든지 재정적인 대비가 안 되는 분들은 이 마케인의 풍파를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으면 엄청 아플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야. 너무 지금 제가 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의 여자분들, 미혼 여자분들은 이 나이 먹어서 삶의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해요. 굉장히 안일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이제 자기가 나이 먹어서 삶을 준비했으면 지금 서비스업 사무직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다 뛰어들어야 돼. 뭐 현장 일이고 뭐든 간에 여자분들이 여자들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라면 다 뛰어들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자꾸 일자리의 범위를 넓혀야 돼. 그래야 나이 먹고도 일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자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자리 월급이 별로 높지 않아요. 급여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이라도 좀 악착같이 모으던가. 근데 남자보다 돈을 더 못 모아요. 돈을 못 모으다 보니까 뭐 통장에 있는 돈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자기 주거도 마련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나이 차신 분들 중에 월세 생활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직장 생활 다닌 지 꽤 됐음에도 월세 생활에 못 면하신 분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왜냐하면 나이가 먹게 되면 일단 직장에 버티는 것도 힘들고 직장에서 많이 그만두게 되면 재취업도 힘들어요. 똑같은 분야에서. 그리고 이제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야. 올라가면서 생계의 어떤 어려움이 팍팍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걱정거리들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이미 겪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안일하다는 거야. 너무 많이 안일하는 거. 특히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나라에서 이걸 해결해 줄 것이다. 나라에 도와줄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정말 멍청한 생각이죠. 나이 먹고 하는 생각이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아니, 자기들이 나라에 뭔가 기여한 것도 별로 없는데 무슨 나라에서 뭔가 떠먹여 줄 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나라에서 개고생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뭐가 됩니까? 누구는 새가 빠지기래가 세금을 많이 갖다 바치는데 누구는 그거를 그냥 넙죽 받기만 하고.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라의 돈은 검은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받고 나서 대가가 너무 큽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들은 대비하셔야 돼요. 나라에서 어떻게 기대려고 하지 마시고. 결혼 안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던가 돈이라도 악착같이 모으던가 건강이나 잘 챙기던가 살기를 잘 도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K 마케인은 진짜 맵습니다. 엄청 매워요.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살아가는 게 힘겨움의 연속일 거예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각종 SNS에 보여주기 식으로 정성 들이는 여성 비중이 높은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소득 수준에 맞는 소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매우 많아진 것도 사실이죠. 월 소득 200 아래로 버는 애들이 자취하며 애인계에서 갈아치우고 배달 펑펑 시켜먹고 차 사서 굴리고 인스타그램 핫플도 가야 하고 그래놓고 지들이 돈 못 버는 건 남녀인근 차별 때문이다 라고 선동당한 애들이 태반. 근데 이런 분들 지분이 좀 커요.
작은 게 아니야. 사실 여자분들이 돈을 적게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 버는 게 적으니까. 버는 게 많은데 돈을 쓰면 괜찮아.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 여자분들 버는 돈이 그리 많지 않은데 쓰는 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단 말이야. 뭐 해외여행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고, 그리고 뭐 명품 구매도 이제 자주 하고, 비싼 옷도 사 입고, 그리고 뭐 커피도 자주 사 먹고,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20년 전에 뭐 여자가 스타벅스 가면 된장녀를 들었어요. 된장녀. 돈도 없는데 월급도 적은데 밥값에다 커피값에 사 먹는 걸 된장녀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매일같이 스타벅스 가고 비싼 밥 먹는 사람들 많아졌어. 근데 그때와 지금과 비교해서 소득 수준은 높지 않아요. 소득 수준은 높지 않은데 소비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모여요. 여자분들 중에 한번 봐봐. 나이가 찼는데 돈 많이 모으신 분들 찾아보세요. 돈 많이 모으신 분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거 여자분들이 잘 아실 거야. 나는 돈을 모았는데 나는 비슷한 나이 또래 애들 보면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월세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매번 여행 간다거나 가방은 매번 자주 바꾼다거나 맨날 생활이 부족해가지고 주변 또래에다 돈이나 빌리고 돈을 빌리는데 갚지도 않고 돈 날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마통까지 뚫어버리고 그런 분들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어떤 사태 심각성 모르는 거죠. 그런 분들이 나이가 차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뭐 그 생활 수준을 나이 먹어서까지 유지하면 정말 답 없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 모이는 돈은 없고 마통 뚫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이제 내가 그동안 일하던 일자리 분야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경기도 어려워지고. 그럼 뭐 어떻게 살 거예요? 거기다 월세 생활하니까 월세 뭐 공과금 같은 계속 나오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그거 아셔야 돼.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한 40 넘어가잖아요. 40좀 넘어가 버리면 부모님들도 나이가 찹니다. 부모님들도 그때 되면 60대 중후반, 많으면 70까지 넘어가 버려요. 그 말은 뭐냐, 부모님들도 이제 아프다는 거죠. 그 나이 때 되면 아픈 데도 많고 뭐 관절 같은 데도 많이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야 되고, 그 말은 뭐냐면 병원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부모님 만약에 병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자식이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자식이 도와주지도 못해요. 그리고 한국의 부모님은 그렇게 노후 자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한테 뭔가 물려받을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여자분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 뭐 개개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의 부모님들 중에 뭐 재산이 많다거나 아니 물려줄 게 많다거나 그런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오히려 부모님들도 지금 처지가 안 좋아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비 많이 나올까봐 병원도 못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계가 어려워지면 가족들한테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놓고 지들이 돈 못 버는 건 남녀인권 차별 때문이다. 이거 말 똑바로 합시다. 돈 못 버는 건 간단하면 여자들이 편한 일만 하고 쉬운 일만 했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싶잖아. 그러면 날방 까는 일 하시면 돼요. 교대 근무 하신다거나 아니면 주말에도 나와서 일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을 다치거나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일 하시면 돼요. 힘을 쓰는 일 하시면 됩니다. 기계를 만진다거나. 그리고 서울 안쪽으로 직장을 구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시 외곽으로 가셔야 돼요. 시골이나 아니면 저기 바닷가로 가셔야 돼요.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안 가는 거잖아. 자기들이 그런 일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자분들이 일하고 있는 거 대부분 전문성도 없고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 한다고 해서 노화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차별성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자분 일하고 있는 거. 서비스업과 사무직은요. 본인이 그만두더라도 다음 사람으로 충분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인수인계만 제대로 시키면 문제가 없어요. 돈 많이 벌고 싶잖아. 그러면 연장 지면 돼요. 무거운 거 들면 됩니다.
밤에도 나와서 일하면 돼요. 이번 주 주말이잖아요. 연휴죠.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일하시면 됩니다. 그럼 돈 많이 법니다. 근데 자기들이 안 하는 거잖아. 자기들이 조일 근무하고 교대 근무 안 하고 연장 안 지고 위험만 일 안 하고 공장 가서 일 안 하고 그러니까 돈이 적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차별이라고 하시나요? 진짜 차별받는 거는 남자입니다. 남자. 이런저런 차별받는 거는. 여자분들이 차별 외치는데 진짜 차별받는 사람은 본인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